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 사업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도시 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박기수 고원과장입니다.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2023년도 일반에게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에게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1쪽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2023년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880억 9,841만 원으로 1,318억 5,689만 원을 집행하고 536억 8,59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5억 5,559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2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63억 9,366만 원으로 지출액은 149억 8,005만 원으로 91%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억 4,504만 원, 집행 잔액은 5억 6,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사업으로는 장기 미집행 녹지 조성 사업의 토지 보상 협의 지원사 등 2개 사업 3억 5,076만 원 명시 이월하였고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 등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5개 사업 4억 9,428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불용 사유로는 362쪽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산불 미발생에 따른 예산액 100%가 집행 잔액이며 374쪽 임산물 유통개방 사업은 민간 보조 사업으로 보조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3,99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국비 재배정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고원가 소관입니다. 고원가 세출 예산 총액은 1,400억 원으로 지출액은 1,094억 9,578만 원으로 78%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93억 7,385만 원, 집행 잔액은 11억 3,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사업으로는 모상근린공원 공사비 65억 4,003만 원 등 15개 사업 232억 9,355만 원이 명시 이월되었고 독동산 근린공원 보상비 30억 8,077만 원 등 12개 사업 60억 8,003만 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395쪽 본종리 소공원 조성 사업의 불용액 1,874만 원은 2023년 10월 본종리 소공원 조성 준공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397쪽 청북지구 내포지구용 조성 사업의 불용액 1,000만 원은 착공식 연기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그 외에는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녹색건축화 소관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 예산 총액은 317억 455만 원으로 23% 집행하였으며 지출액은 73억 8,105만 원, 이월액은 234억 6,702만 원, 집행 잔액은 8억 5,647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사업으로는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176억 3,994만 원이 명시 이월됐고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10억 8,150만 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신장 2동 행정복지문화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47억 4,557만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413쪽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집행 잔액 7억 5,027만 원이며 그 외에는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회계연도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강정구 의원입니다. 2023년도 세출 결산 총괄표를 보니까 푸른사업소가 예산 현액이 1,880억 정도예요. 지출액이 1,310억 정도. 집행률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예, 전체 면적 약 70% 됩니다. 그렇죠. 많이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명시 2월이 좀 상당히 높아요. 412억 정도 대략.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치면 21.9% 정도가 명시 2월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 2월은 76억 정도 대략 한 4.0% 정도가 돼요. 계속비 2월도 대략적으로 47억 2.52% 정도. 그다음에 집행 잔액은 뭐 한 25억 정도가 되는데 1.35%가 되는데 명시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집행률이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시율이나 사고이율이나 계속비율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요. 항상 누차 강조하지만 사업 예측을 좀 잘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명시율이나 사고이율이나 계속비율들이 최소화를 좀 하고 집행잔액도 최소화를 좀 시켜라. 지금 이제 항상 우리 의원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들도 보면 행감자에 이렇게 보면 이런 지적들이 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산에 그 이월금이 많다는 거는 결국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 사업 예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평택시의 다른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데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산이 일정 부분 묶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 예산 묶이는 예산만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는 또 그런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이월액들은 좀 최소화를 시켜지고 지방 잔액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시 과장님들 왜 대답을 안 하셔? 예, 알겠습니다. 하셔야죠. 그다음에 산림녹지가를 보니까 예산 현액이 163억 정도예요 대략. 그 지출액이 149억. 뭐 집행률이 좀 상당히 높네요. 91.37%. 명시월은 3억 5천 정도 되는데 대략 퍼센테이지로 보면 2.13%.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대략적으로 4억 9,400만 원 정도. 뭐 퍼센테이지로는 3.0%. 집행잔액은 지금 전 푸른사업소 전체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요. 5억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3.46%. 그다음에 공원가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1,400억 정도 대략 예산 현액이. 지출액이 1,094억 정도. 그 집행률이 78.21%. 산림녹지가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고요. 아마 이게 그 미집행 공원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명시 2월이 지금 이제 232억 정도로 16.63%, 사고 2월이 60억 정도로 해서 4.3%, 집행잔액이 11억 정도 해가지고 0.8% 정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월금 최소화,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녹색건축 사업소는 예산 잔액이 317억 정도 되는데 지출액을 보니까 73억 8천만 원 정도예요.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23.28%. 그다음에 명시 2월은
76억 정도 되는데 5.56%, 4고 2월은 10억 정도 되는데 3.41%, 계속 비율은 47억 정도 되는데 1.49%, 그다음에 이제 집행잔액은 8억 5천 정도 돼서 2.7% 이렇게 된다.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이월금을 최소화해주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사업 예측을 좀 잘 해주셔라. 그래야만이 평택시 다른 중요한 사업들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고 좀 잘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푸른도시 사업수는 성과 목표를 그 달성도를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총 지표가 푸른도시 사업소 11개의 지표 중에서 산림녹지가가 7건입니다. 그 7건은 전부 다 목표 달성했고요. 고원가 2건인데 고원가는 1건은 토지 보상하고 연관된 부분이라 미달성이고 녹색건축 사업가는 이제 지표가 2개인데 그 2개 지표는 다 미달성한 상태입니다. 네, 미달성이 지금 3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미달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푸른도시 사업수 지방채 발행 내역을 보니까 현재까지 한 대략 236억 4,100만 원 정도를 그 지방채를 발행한 것 같아요. 그 그린 재생형 신장지역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 국비, 이거는 저희가 아니죠? 그 푸른 사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그건 푸른도시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러면 전체 금액을 좀 잘못 얘기했네요. 지금 푸른 사업소는 그럼 모산그린공원하고 은실그린공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모산그린공원 조성하는데 2023년 5월 31일 날 100억 정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했고, 은실그린공원이 2023년 5월 31일 날 한 30억 정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은실그린 조성공원이 또 2023년 9월 27일 날 한 70억 정도를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푸른도시 사업소가 그럼 총액 한 200억 정도 지금 지방채 발행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자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담을 혹시 안 느낍니까? 이자는 3%인데 거기에 대한 보조 지원율이 좀 있습니다. 보충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짜리 받았고요. 작년에는 3%짜리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비로 해가지고 미군기지 특별법에서 80%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부담이 없는데 원금 상환을 내년부터 해가지고 한 231억 이자하고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볼 때 내년 세수도 좀 걱정이 많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녹색건축 사업 과장님도 지금 재원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프실 텐데 또 전 공원가에서 또 상환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더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안 그러신가요? 재원 확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평택시 세수가 원만하게 좀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안 되니까 좀 잘 좀 대책들을 좀 세워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아이 우리 저기 녹색건축 사업소 또 우리 과장님들은 대답을 잘해서 좋으네요. 지금 예상 편성 후 전액 미집행 그 현황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그 푸른도시 사업소는 전액
미집행 온 게 없죠? 저기 4건이 있습니다. 4건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에서 3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원과에서 한 1건 건 해가지고 있죠? 4건 있습니다. 그 푸른 사업소는 저기 산림녹지과는 왜 3건이 있는 겁니까? 산불 관련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해 주는 국내비 200만 원 집행 못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산불 관련해 가지고 자산 취득비 이거 저기 무전기를 교체하는 부분인데 그거 3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저기 민간자에 대한 자본 보조하는 부분인데 요거 이제 그 사업자 포기를 해 가지고 약 3,920만 원을 저기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좀 앞으로는 전액 미집행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사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좀 바라고요. 지금 이제 2월 사업이 지금 녹색건축가에서는 총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재 9건 됩니다. 총 9건입니까? 네, 그 이제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 이제 그 신장 이동이 그 3건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7건입니다. 2월 사업비들도 되도록이면 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금 그 푸른도시 사업소에서는 사업 개수가 4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산림녹지과 2건하고 공업과 1건, 녹건 1건 해가지고 총 4건 있습니다. 근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집행률이 7.83%밖에 안 돼요. 산림녹지과 공업과는 약 97% 이상대인데요. 지금 녹색건축 사업과가 그 이제 세계동 행정복지스타 관련해가지고 그게 이제 한 5.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낮으면 안 되겠죠. 집행률은 최대한 좀 높여주는 게 맞죠, 그렇죠?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을 보면 평택시 전체 소관으로 해서 12개를 지금 권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보익 보험 가입 철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기금관리는 뭐 당연히 건축사업과는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건 앞으로 좀 철저히 좀 확인 좀 해서 그 보험이 뭐 가입되나 이거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월 예산 사업비들이 이제 적정한 관리를 권고했었는데 뭐 역시 녹색건축 사업부도 좀 여기에 해당되니까 좀 적정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 목적에 적합한 지표 설정 재고 공원과에서 좀 이게 좀 부족한가요? 저희가 그 공원 여가 프로그램이라 해서 소풍정원하고 내리문화공원하고 모산공원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여가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성인지 예산 성과 목표 수립 시 프로그램 및 행사의 성격을 고려해 가지고 남성 여성 이게 참여자를 별도로 해 가지고 지표수로 이제 재설정하도록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저희가 이 개선 사항 받아들여 가지고 금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뭐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이제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뭐 산림녹지과하고 공원과도 이제 권고 사항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그 푸른 평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를 좀 드린다. 나무도 많이 심을수록 우리가 이제 좋고요. 그러나 지난번 우리 이은하 의원님께서도 이제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했지만 그러나 또 나무 많이 심는 거하고 미세먼지의 연관성 문제는 그게 크게 또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뭐 미세먼지 농도상으로 보면 저희가 항상 하위권에 뭐 29위, 30위, 31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나무는 많이 심을수록 좋지만 또 대의적인 요건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중북발 황사가 가장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전국에 31개 화력발전소들이 있는데 석탄을 떼는 것들이 지금 뭐 전에는 23기가 있었는데 요새 가스로 전환한 게 몇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서 한 20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또 미세먼지들도 서해안 쪽에 많기 때문에 또 장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평택항 크루즈선에서 나오는 또 이산화황들 한 대당 뭐 트럭에 뭐 50만 대 해당되는 뭐 이산화황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AMP 시설 같은 것도 요새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뭐 전반적인 대책들이 다 강구가 돼서 어우러져야 이게 큰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좀 과끼리 환경과나 뭐 이런데 전체적인 관련과들하고 좀 연관을 좀 그 가져서 공유하면서 정책을 공유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가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또 과에서 대응하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지방자치하고 또 그 국가하고의 어떤 또 협업 관계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거를 좀 같이 고려를 해서 정책을 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주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사업 설명서와 함께한 푸른도시 사업 예산이 1,886억 9,841만 원인데 집행률이 70%에서 1,318만 5,689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근데 여기 2월액을 살펴보면 2월액이 많이 지금 2월됐습니다. 536억, 약 건수는 43건이에요. 명시월이 20건인데 412만 8,400원, 사고이월이 20건에 70억 5,609만 원, 계속비이월이 3건으로 47억 4,557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살펴보니 1.35%인 잔액이 25억 5,559억 원이 이렇게 좀 9만 원이 좀 2월 잔액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지금 그 공원과의 이제 그 집행 2월액이 많이 이게 지금 2월 됐습니다. 293억 7,385만 원. 여기에 이제 명시 2월이 232억 9,300만 원. 이게 사고 2월이 60억 8,030억 30만 원. 좀 이렇게 많이 된 이유는 공원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공업과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명시 2월하고 사고 2월 해가지고 총 27건인데요. 예, 금액으로는 한 293억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사고 2월하고 명시 2월인데 대부분이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네, 보상비하고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우리 평택시에 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이게 지금 공원 조성이 되는 게 모산, 은실, 덕동, 비전, 삼각산, 부용산, 송탄 그린공원, 서정 그린공원, 뭐 불악산 그린공원, 윤리그린, 본정리 소공원에서 몇 개 그 소공원들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이렇게 미집행이 돼가지고 이게 2월 금액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사업 성과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공원 조성 완성도가. 저희가 이제 보상 업무를 하다 보면은 구조적으로 그 공고부터 그다음에 감정 평가 그다음에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게 세 차례 협의한 다음에 협의가 미협이 되면 이제 재결까지 가고 재결 끝난 다음에 이제 소송까지 가기 때문에 보상 업무를 처리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되고요. 네네. 또 그 과정에서 이제 행정 절차 밟는 게 이제 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2월액이 한 293억 정도 되는데요. 예, 예.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사업성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이월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받은 거를 보면 2024년도 연말까지는 공원 조성을 이제 완성하겠다라는 이런 업무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2024년도 연말까지도 이 공원 조성은 좀 희박하게 좀 조성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2020년 7월 1일부로 해가지고 일몰제 있어서 저희가 예, 공사 보상을 시작해가지고 2023년 12월 30일 날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방채도 1,683억을 지금 발행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보상비도 한 220억 모자라고 그다음에 한 400여 원 공사비도 지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지금 조달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좀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예, 조속히 좀 마무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원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그 공원인데도 평택시에서 관리도 안 하고 또 사유재산인데 공원으로 해서 그 재산권 그 사용도 못 하고 있는 공원들이 또 있죠. 이게 보면 그 계획에 보면 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이게 지금 2024년도 공원이 완성도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공원도 한번 재척을 하든 그 시에서 공원으로 수용을 하든 이런 계획이 좀 있는데 이런 일이 늦어짐으로써 그 사유재산 침해를 받는 여러 공원 안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좀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돈이 예산이 뭐 부족해서 할 수 없지만 이런 일몰제 공원들이 조기에 좀 시설될 수 있도록 공원까지 각별히 좀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축 녹색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예산은 317억 455만 원인데 여기도 2월액이 살펴보면 지금 243억 6,702만 원 정도가 이게 지금 2월 되고 명시 2월이 176억 3,900만 원, 이게 사고 2월이 10억 8,153만 원, 그다음에 계속비 2월이 47억 4,557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것 또한 그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 이제 이 건립에 의해서 이게 예산들이 다 지금 2월 된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명시열은 이제 예. 세계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착공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예. 착공 못하고 용역만 준공을 한 상태고 올해 예. 3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그 이제 3회 추경에 예산을 이제 시공비를 이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95억 정도가 그 명시열을 시킨 부분이고요. 송북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이 75억입니다. 보상비인데 75억이 예. 이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보상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보상 절차를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 예산에 세웠는데 이게 전액 2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명시를 시켜서 올해 이제 한 건 집행을 했고요. 한 건 집행한 거는 이제 그 일부 이제 한 분이 이제 그 협의를 해서 협의 매수가 절차가 이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고열된 부분이 이제 10억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 요거는 이제 설계비입니다. 용의동하고 그 고덕동이 이제 두 개 합해가지고 한 9억 정도, 9억 1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요거에 이제 마무리 이제 올해 준공 그 설계 용역 준공이 되고 공사에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마무리해서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 7개 동이 행복복지센터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그 계획된 그 기간 내에 이런 것들이 완성도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일부에서는 우리 청사 건립기금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동사무소 행복복지센터 짓는 문제 때문에도 일이 불거진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잘들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녹색 건축 사업과에서도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그 사업 계획
그 예산 관련돼 가지고 철저한 계획 수립을 하고 네. 그 알맞는 그 집행 계획에 맞게 그 사업을 추진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몇 가지 과별로 좀 궁금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 녹지과 364페이지에 맨 윗줄에 보면 산불 방지 대책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억 4,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1억 76만 원이 이게 지금 2월 됐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2.5톤 카고 차량 미생산원이나 명시월이라고 했는데 요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그 회사에서 생산을 하지를 않았어요. 차를 예, 차를 예, 생산 안 예,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특수 차량입니다. 네. 방제를 할 수 있는 특수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5월달에 저희가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9,200여만 원을 들여서 92%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아, 완료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게 어디에 저기 쓰이는 차인데 이게 특별 제작을 해야 되는 건가 보죠? 예. 이것은 이제 산불하고 병충해 방제 겸용인 특수차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어디 지자체에서 보니까 그 헬기로 우리는 산불 진화라든가 약 방제를 하는데 특수차로 인해서 그 차로 또 방제도 하고 산불 그 불도 끄고 이러는 진화도 하는 이런 차 특수 차량이 또 있다고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알고 계셔요?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게 산불하고 병충해 방지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겸용으로 돼 있는 예. 거예요? 그럼 우리도 구입을 했네요. 예, 다목적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 차량으로 예. 궁금해서 잘 된 일이네요. 다음은 3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 장기 미집행 녹지 조성 이게 시설비로 5억 5,156만 원이 이제 예산이 있는데 3억 1,243만 원 지출되고 이게 명시 2월이 2억 5천이 됐습니다. 이것도 뭐 보상 지원에 따른 뭐 금액인가요? 아니면 뭐 용역비인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2월이 됐죠? 2억 5천만 원이? 예, 이 부분은 용의동에 있는 완충 녹지입니다. 완충 예. 녹지인데요. 이 토지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저희가 이제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고속도로변 옆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 확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고속도로 부지와 저희 완충 녹지가 중복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이 부분을 좀 올렸습니다. 올린 결과로는 저희가 기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총 4필지입니다. 4필지 중에 한 필지는 보상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3필지는 도시계획에서 내년도에 제척을 해서 그 부분을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2월금 2억 5천을 그냥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맨 밑에 줄에 한번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로 3억 7,1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출이 2억 1,500만 원 정도가 됐고 이게 2월액이 사고 2월이 1억 5,1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 내막을 보니까 동막마을 마을숲 토지 매입비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막마을 마을숲 토지 매입비는 저희가 현재 보상을 57%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8,607만 5천여만 원을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묘지 옆에 한 필지는 보상이 안 됐어요. 약 6,400여만 원은 불용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 동막 하천에다가 공원 조성해달라고 하는 그 공원이죠?
예, 맞나요? 그 맞습니다. 이게 작년도 추경 예산에 이게 4억 5천 정도인가가 이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묘지가 그 묘지 주인이 허락을 안 해서 이전 보상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죠? 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 다 끝났고 묘지 이장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 옆에 이제 전이 조그만 게 있는데 예. 요게 원적이 토지주가 사망을 했는데 자식들이 네. 많다 보니까 소유권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은 토지 매입이 어려운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토지 아마 이제 매입이 불용 처리될 어려우면 상황입니다. 어려우면 그러면 그 공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역을 제적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척시키려고요? 예, 예. 그게 뭐 몇 평방미터나 되는데요? 약 70평 정도 됩니다. 70평. 예, 예. 그리고 부지의 왼쪽에 있습니다. 묘지가 안쪽에 있고요. 제척시키는 데는 문제 없고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이게 추경에 제가 예산 결산 같이 할 때 이게 4억 5천 정도가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억 5천 정도가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생겨서 궁금해서요. 하여튼 조기에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원 내 남녀 공용 화장실 교체 공사 해서 5억 정도가 이제 이게 예산액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1,273만 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그 명시 2월이 지금 4억 8,727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남녀 공용 화장실 교체 공사비가 왜 이게 그 사고 이율로 처리가 됐죠? 예, 공과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이제 예산을 세워서 예, 그 남녀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 그 세교동에 예, 개나리 어린이공원하고 향촌 어린이공원 이게 두 군데 하고요. 그다음 비전동에 정원 어린이공원, 무지개 어린이공원, 이공 어린이공원 해가지고 세 군데 해가지고 5개의 공원에 대해서 실시 설계를 5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F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한국장애인 개발원에 이제 예비 신청을 했는데 네, 그게 계속 지금 반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실시 설계 용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네. 기성품인 화장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컨설팅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공문이 반려돼서 금년 5월에 화장실 한 개당 이제 400만 원씩 해가지고 그 컨설팅 업체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지금 협의가 거의 마무리돼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년 6월 말이나 7월 초에 착공해서 9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우리 평택시에 네. 이게 남녀 화장실 분리가 안 돼 있는 곳이 지금 이곳만 처리하게 되면 다 이제 남녀 공용 화장실이 분리가 된 건가요? 네, 분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네. 마을 쉼터에 예, 간이 화장실이 작년에 7개 정도 있었는데요. 5개 네. 정도는 정비하고 예, 2개 정도는 마을에서 존치해달라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비상벨 같은 게 없어 전기가 안 들어가고 통신선 안 들어가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네네. 거기도 이제 비상벨까지 설치해가지고 남녀는 구분돼 있진 않지만은 비상벨까지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제 남녀 공용 화장실에 대한 거는 정비 완료되고 비상벨도 저희가 설치가 금년 안에 다 완료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남녀가 같이 한 곳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드나들기가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속히 평택시에 아직 뭐 만들어지지 않는 남녀 공용 분리가 안 된 화장실이 있으면 이게 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이렇게 분리가 돼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이 이용하면 불편함이 네.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원가인데 그 공원 호수 저수지 수질 개선이 있어요. 수질 네, 개선이 네. 있는데 이것도 6억 6천만 원이 이제 계상이 됐는데 이게 명시월이 지금 그 3억 6,698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배다리 공원에 지금 예, 그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맹꽁이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철에 멸종 위기종인 저새 등 이런 철새들이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수질은 현재 지금 한 5등급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당초 소사벌 택지 개발지구 하면서
이 배다리 저수지를 그 저류지로 이렇게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현재 수질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수질을 개선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데요. 준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월에 착공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준설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좀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쪽에 들어오는 물량도 좀 늘리고 수문 개방하는 것도 지금 원류 방식인데 하단 부분을 좀 열어서 좀 할 거고 생태 수로라고 해서 그 함양지에서 내려오는 물도 저희가 이제 기존의 배다리 공원 앞쪽으로 해서 나오는데요. 네. 하나님 교회로 해가지고 하면은 물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빨리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나갈 거고요. 내년에는 그 안에 있는 JNJ 앞쪽에 있는 그 오니들이 한 거기에 6,000톤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용역한 결과 그래서 그게 한 번에 정비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물고기들의 영향을 받고 그런다 그래서 부분 해가지고 한 2번에 나눠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예산은 내년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지금 이런 그 공원 내의 저수지의 수질 개선이 시급한 데가 우리 지금 한박산 공원이라고 아시잖아요. 공원 조성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여러 가지 녹조 현상이라든가 그 해충들이 버글버글 끓는다 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 인수인계 완전히 우리 공원과로 지금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기 그 저류지 부분 음악 네. 분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LH하고 인수인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녹조, 핵함 등이 발생하고 또 날보레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완벽하게 인수인계가 끝난 건 상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날벌레는 저희가 거기다가 포충기를 1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방역을 송탄 보건소하고 고덕동하고 해서 매일 지금 방역을 하고 있어서 날벌레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다만 그 녹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녹조 처리기로 해가지고 전에는 인력으로 작업할 때는 한 10일 이상 걸렸는데 지금 녹조 처리기로 해가지고 서정진 쪽으로 이쪽으로 원료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녹조 발생되지 않고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실적으로는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이 물이 재용수를 쓰다 보니까 좀 인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숙하고 협의해가지고 2026년 하반기에 426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총인수를 설치할 거고요. LH하고는 해서 그 수력 부차라고 그래가지고 물의 이제 흐름을 바꿔주는 그런 거를 한 2대 정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LH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아주 일사천리로 말씀 잘 해주시고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고덕이 앞으로 행정타운이 들어오고 모든 그 우리 신시설들이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한박산 공원 내 저수지에 이렇게 망신살스럽다. 녹조가 벌써부터 이렇게 하고 해충이 들끓는 이런 공원 내에 호수를 저희들이 봐야만 되냐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걱정이 뭐냐면 우리가 공원과에서 이거 인수를 할 때 LH나 그 어떤 그 LH인가요? 지금 그 공원 조성하는 데에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인수해 오세요. 인수해 온 다음에 아까 총인 시설 하는데 뭐 한 400억 얼마 정도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시설을 우리가 평택시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수하기 전에 이거를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우리 그 공원가를 인수해 주셔서 우리 평택시 예산이 함께 또 소요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공원 조성 녹지 관리 같은 것도 우리가 인수하고 나서 계속 우리 평택시 예산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철두철미하게 그 관리를 하시고 인수할 때 모든 거를 짚어서 인수하면은 우리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원과나 녹지과에서 물론 이제 공원이라든가 호수라든가 아니면 그 가로 화단 뭐 이런 거 인수할 때 확실하게 해서 인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지난해 예산에 대한 지출에 2월에 강정 의원님이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하셨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그 지금 지제역 SRT역 앞 아시죠? 광장. 네.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 지제역은 동쪽이고. 그 표현이 맞나요? 동쪽 서쪽 표현이 맞나? 지제역은 동쪽, 반대편이 서쪽. 여기 SRT역이 서쪽이죠. 맞아요? 거기에 녹지는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저기 도시 역에서 철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역에서요. 어디? 어디? 역전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전에서 관리해요? 예. 녹지는? 예. 그쪽은 별도로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거 없습니다. 도시철도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어디서요? 그러면 관리는 공영주차장. 그것도 역전에서 해나? 역에서? 맞아요? 거기가 지금 녹지 관리가 일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그거 시에서 관여를 못 하는 건가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병충해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방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구간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방제 같은 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주제 SRT역 앞에면은 외국인들도 많이 거기 왕림을 할 테고, 또 국내 이쪽 경기도 인근에서도 많이 왕림을 할 테고, 또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된 분들도 많이 왕림하는 그런 장소인데, 지금 자풀이 말도 못해요 거기. 거기 한번 현장 답사 한번 가보시고, 그 지제역에서 관리를 해놓은 거면은 그 역장님한테 좀 당부 좀 하셔가지고 관리 좀 하시게끔. 어쨌든 그거를 역에서 일반인들은 역에서 관리한다는 거를 모를 거 아니에요. 일반 분들은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걸 알고 있겠지. 예, 그런 오해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없고 지역 의원분들이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저 관내 순찰 안 돌아요? 예.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과장님 바쁘시면 팀장님한테 순찰을 돌으라고 하시든, 아니면 또 주무관님한테 돌으라고 하시든, 아니면 소장님이 좀 돌고 하셔가지고 평택시에 어디가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나 좀 확인 좀 하고 스스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요 부분은요,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네. 아예 전화도 안 오고요. 실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앞에 소나무가, 여기다 과태료 못 내보내요 그거? 그저 과태료 관리 소홀로? 대상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364쪽에 보시면은 산불 G차 구입이 4,200만 원. 이게 차종이 뭐예요? 2.5톤 카고 트럭 차량입니다. 카고 트럭. 도로변에 보시면은 그 산불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물도 싣고 예, 그 차를 탱크도 얘기하는 거예요. 설치돼 있고 그런 차. 예.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거 추가로다가 구입한 건가, 아니면 연식이 다 돼서 교체를 한 건가요? 연식이 다 돼가지고 교체한 겁니다.
저 산불 감시원 업무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봄에 20명이고요. 가을에 10명입니다. 몇 개월 이분들이 몇 개월 근무하시는 거죠?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6개월 정도 하시는 건가요? 6개월?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 일수는 약 160일을 근무를 하십니다. 나머지 시간대는 그러면은 이분들은 뭐로 그 시간을 보내시나? 6개월은 산불 감시를 하시고 그냥 집에서 쉬시나요? 저희는 이제 기간을 정해가지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요. 그 외에는 별도로 뭐 따로 뭐 작업을 시킨다는 그런 정의는 없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뭐 보통 평균 6개월 정도 그 산불 감시하시면서 수입은 얼마나 돼요? 평균적으로. 월 한 220 정도 최저임금으로 보시면 그럼 됩니다. 뭐한 1200, 1300 정도 1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 뭐 건강 검진 뭐 이런 혜택은 드리시나 그분들? 건강 검진이나 뭐 건강검진 이런 것은 지원 안 됩니다. 처우개선, 네? 그런 것은 지원 안 되고 4대 보험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4대 보험만. 그 364쪽에 맨 밑에 줄에 보면 자산 물품 취득비해서 비관제 근로자분들 냉난방기 구입한 게 440만 원 이렇게 지출을 하셨는데 이거 잘 하셨어요. 빠짐없이 잘 해주셔야 돼 이거는 이런 부분은 복지에 네. 대한 부분은 빠짐없이 잘 해주셔야 된다고. 그 쉼터식으로 좀 편안하게 쉬시게끔 또 거기서 잠깐 뭐 식사를 하시더라도 좀 여가 시간을 갖게끔 그렇게 좀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꽃송이 버섯이 평택시 특산물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개인이 직접 그냥 자기 땅에다가 재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포장지 지원비가 있어서 내포장재 구입 지원 1,500만 원. 이 내용이 뭐예요? 이 사업은 이제 꽃송이를 재배했을 때에 그 이제 박스 있지 않습니까? 종이 박스.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영농 사업인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연초에 농림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사업이 대상자 확정되면은 특화작물이 아닌데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됐습니다. 거기에 자본함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비가 20%, 도비가 15, 시비가 15, 자부담 5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꽃송이 버섯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임산물 기반 조성 사업도 같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펠릿 보일러라고 해가지고 단독 여기 시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주택 보일러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보일러 그 난방. 이게 판매가 좀 잘 되는 농산물인가? 판매가 잘 되는 건가 이게? 꽃송이가 요즘에는 뭐 수출도 정골류 할 때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수출도 하고 그래요? 뭐 장래 뭐 수익 사업으로 뭐 괜찮은 사업이면은 적극적으로 또 평택시에서 도와줘야 되는 사업이고 반응이 어떤 거 지금? 꽃송이 버섯에 대한 소비자분들 지금 우리 반응. 평성 노성리 쪽에서 한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한 분요? 예. 근데 이제 그분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팔로 쪽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셔야지 그럼. 그 펠렛 보일러 이거는 100% 아니 국비가 30%
시비가 40%, 자본은 30%. 이게 뭐 평택시에서 연간 한 대씩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펠릿보일을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심야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펠릿의 단점이 20kg짜리 이렇게 마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그 통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고령 되신 분들은 좀 힘이 드는 그런 아니, 뭐 부분이 있습니다. 소량의 뭐 이렇게 바가지 같은 거로 퍼서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그 20kg짜리를 한번 부어가지고 해야지만은 수시로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또 그러니까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어떠한 그 내용물에 대한 그 화력을 낼 수 있는 그 부산물 내용에 대한 포장은 20kg라고 해도 뭐 연세 드신 분들 좀 기력이 좀 없으신 분들은 그 푸대를 뜯어놓고서는 바가지로 퍼서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하잖아요. 그 지원 농가 이게 거의 저 민간 개인 주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 주택. 신청자분들이 많이 밀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거의 신청 안 합니다. 신청 안 해요? 예. 그리고 이제 펠릿을 만드는 업체가 옛날에는 이제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이런 탁자 같은 것을 별도로 불법으로 이렇게 섞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원목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펠릿 구하기가 좀 힘드는 그런 저기 내용도 있습니다. 산림농축과에서 그 파색이 그 뭐 전지를 하던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나무 잡재 나오고 그러면 다 파쇄기로다가 그거 해서 뭐 퇴비 쪽으로 활용해나요? 그것은 우두칩이 발생되면은 보통 이제 블루베리 농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밭작물에 무상으로 지급해 주나요? 예. 그 보관은 어디다 하고요? 아, 평덕주팔리에 파쇄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그 저기 파쇄기로 할 때 톤당 얼마씩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별도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저희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직접 파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기계는 다 우리 시 거고 시에서 관리하는 장비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뭐 예산 보니까 천몇백만 원 지출된 거는 그건 뭐 인건비인가요? 거기에 이제 기가 있기 때문에 그 CCTV라든지 그 방범에 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375쪽에 보면은 굴착기, 장비, 임차 및 불법 안내, 현수막 설치가 570만 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현수막 설치가 570만 원씩 들어가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가로녹지 공간에 뭐 가로수라든지 이런 게 쓰러졌을 때요 장비를 일시적으로 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찰? 임차를 하는 겁니다. 임차요? 네네. 아니 굴착기, 장비 임차하면은 임차하고 불법 안내, 현수막 설치는 또 뭐예요? 아, 요것은 이제 녹지에 대해서요. 그 이제 불법으로 용농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못하게 이제 현수막 설치하는 거고요. 굴착기 임차는 태풍 때 나무가 넘어지고 오면은 저희 기간제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가 계획을 체결해가지고 임차 장비만 임차해가지고 저기 사람들이 작업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 비용을 이걸 별도로 해야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굴착기, 장비 임차 및 불법 안내, 현수막 설치. 나 이게 오타가 났나 이렇게 또 현수막 철거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설치라는 것이 오타가 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거 사업이 세부적으로 따로 따른데 같이 이거 분리를 해야 되는 예, 거죠. 예.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산림녹지과 고생하셨고 공원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오늘 그 저기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시간에 제가 폭염
대한 지원 사업비 때문에 질의를 좀 했는데요. 그 정자 지금 이제 폭염에 대한 그 장소가 마을회관, 그다음에 노인정, 또 어디 있어요? 또 어디 있죠? 과장님, 공원과장님. 아, 정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정자 있습니다. 공원 내에. 정자도 그 폭염에 피해서 좀 쉼터로 가능한 거죠. 사용이. 현재는 등록은 돼 있지 않고요. 그 정자만 지금 그 편의시설로 해가지고 저희가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선풍기 설치, 왜냐하면 지금 뭐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뭐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에어컨 설치가 거의 다 돼 있을 거예요. 실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자는 이제 실외인데 에어컨 설치하기는 좀 그렇고, 선풍기 설치가 우리 저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했을 때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사업비를 폭염 지원 사업비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공원과장님하고 협의를 좀 해보시라고 그러시니까는 두 분이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뭐 올해부터라도 가능하면은 좀 요구하시는 그런 지역에 좀 설치를 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실외에다가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비 같은 게 맞아가지고 누전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틀어놓고 가시는 바람에 그 부하 걸려가지고 화재 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맞고 그러는 거는 사실 뭐 그럴 염려는 그렇게 많지 않고, 천정 쪽에 천정 쪽에다가 360도 회전하는 선풍기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가동 시간은 요즘에 다 그 예약 타임기가 다 부착이 돼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설정을 해놓고 작동을 시키면은 뭐 3시간이면 180분이면 자동으로 이게 꺼집니다.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지원 사업비로도 가능하냐, 이제 그런 것만 좀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은 좀 설치해 주시는 쪽으로. 에어컨 설치해 놓은 것보다는 비용이 뭐 많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협의해서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올해도 아마 그 태양이 아주 장렬하게 좀 뜨거운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폭염 대비도 많이 좀 해주시고, 또 그 뭐 띠녹지라든지 뭐 녹지에 관련해서 수분 공급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열에 그 식물들이 타죽지 않도록, 가물어서 왜 이렇게 뭐 작물들이 타죽듯이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좀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예, 알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푸른도시 사업소 결산과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2023 회계연도 일반 회계 예산은 1,880억 9,841만 원으로 1,318억 5,689만 원이 집행되고 536억 8,592만 원이 이월됐으며 집행 잔액은 23억 4,661만 원입니다. 예산 불용 방지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898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는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등 3건 4,492만 원, 공원과는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1,000만 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는 필요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녹색 건축 사업과는 전년도 4고 2월 하였던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비 7억 4,700만 원에 대해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2월은 회계 독립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2월이 불가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 등 불가피하게 2월하는 경우 2월 대상,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2월하기 바라며 철저한 사업 계획 및 지속적인 관리, 상시 모니터링으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원님 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 사업 수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 사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안에 대한 심사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